요즘 찬바람이 불면서 창문을 닫아두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한겨울에도 하루 3차례 10분씩은 꼭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기를 하면 코로나19 위험도 좀 줄일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 위험을 3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3분의 1이면 꽤 크네요. 밀폐된 공간일수록 감염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기는 필수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음식점을 비롯한 다중 이용시설은 이 슬기로운 환기 생활을 꼭 실천하셔야겠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가 아니라 하루 3번 10분씩 창문을 열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106명입니다. 추가된 확진자 중 20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입니다.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는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종교시설과 관련해 북구에서 10명, 동구에서 5명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4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김천 22명, 경산 7명, 구미 5명, 포항 4명, 안동구와 칠곡, 울진 각 1명입니다. 경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구도심에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앞으로 5년간 국비 40억, 지방비 40억 등 총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6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도심의 여러 전통시장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참여한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침체된 우리 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대농원 담장 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화 상점을 거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심이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 안동과 도청 신도시를 잇는 34번 국도에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과속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속 및 난폭 운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 사망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간 단속이라 하면은 빠져나가는 곳이 없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빠져나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구간 단속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일부 주민들이 진출입로가 많아서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으로 인해 과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고 또 실제 단속 구간을 주행해 보신 운전자는 추월해가며 과속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곰팡이가 핀 포크로 간식을 먹게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김해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했던 선생님의 제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내부 고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고가 됐고 새로운 유치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유치원의 위생 상태를 고발한 A씨.
A씨는 이 일이 있고 난 뒤 해당 유치원에서 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치원에 지원할 때도 내부 고발한 유치원 관계자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것들을 많이 바꾸면서까지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는 일들인데 사회의 시선이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응원해주고 이 사람들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견보다는.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던 B씨는 회사가 엔진 결함 사실을 숨기자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B씨의 내부 고발로 정부 조사가 시작됐고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리콜됐습니다. 하지만 B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페이스북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콘텐츠가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된다는 이유로 지금껏 묵인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국가 차원의 충분한 보상과 법적 지원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공익 신고자들이 충분히 보상금을 통해서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그 신변 보호 조치도 확실하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LG 엘로비전 보도 이후 김해시 의회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퇴출을 당합니다. 그래 되면은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익 제보자들을 위해서 김해시의 안전장치를 제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지역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병폐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포 통장을 유통한 조직도 함께 검거됐는데요. 이들이 판매한 불법 유심과 통장 대부분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불법 개통해 유통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은 뒤 이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했습니다. 불법 유통한 유심은 모두 5천여 개. 이들은 개당 최대 20만 원가량을 받고 전국에 유통했는데 벌어들인 돈만 1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불법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실을 파악한 뒤 추적해 대포통장 관련 조직 총책 B씨 등 11명도 검거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유통한 유심과 통장 대부분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매매업자, 대부업자들이 그 대포 유심을 사용하였고 그 사람들이 그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또 대포 통장을 올 사용료를 주고 대여를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106명입니다. 이 가운데 불법 유심 구매자 48명은 물론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34명도 포함됐습니다. 명의 대여자들은 유심 한 개당 3만 원가량을 받았는데 이런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본인 명의 유심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게 되면 범죄자들이 이용하여 일반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엄연한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유통된 유심 중 일부는 위조 요건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위조 요건 제조책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심 판매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